오늘은 이번 하얼빈 아시안게임으로 다시 한번 한국의 위상을 떨치는 한국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과 국민들의 응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사연을 바탕으로 알아볼게요. 이제 시작할까요? 스포츠 저널리스트로 살아온 저의 인생에서 이렇게 궁금증이 컸던 적은 처음입니다. 제 이름은 에릭 마틴입니다. 북미 최대 스포츠 매체에서 20년간 빙상 스포츠를 취재해왔죠.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쇼트트랙은 북미와 유럽이 주도하는 종목이었습니다. 특히 우리 캐나다는 마크 간용을 필두로 세계선수권에서 수차례 우승을 차지했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025년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쇼트트랙 월드컵 시리즈에서 한국은 또다시 압도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여자부에서는 최민정 선수가 전 종목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죠. 한국은 이제 거의 모든 대회를 석권하고 있어요. 국제빙상연맹의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제 한국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지 고민하는 수준이죠. 지난 월드컵 대회에서 만난 유럽의 한 코치는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선수들의 모든 경기를 녹화해서 분석합니다. 하지만 따라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저런 완벽한 레이스가 가능한 걸까요? 박지원 선수의 성장도 눈부십니다. 남자부에서는 그의 등장 이후 달라진 한국의 경기력이 화제입니다. 특히 코너링 기술은 다른 선수들이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죠. 김길리 선수는 또 어떻습니까? 여자 1500m에서 보여주는 레이스 운영 능력은 그야말로 예술이라고들 합니다. 체력 안배와 순간 판단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특히 인상적인 건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편파 판정 논란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오히려 그 이후 더 강해졌죠. 이런 정신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쌓여갈 때였습니다. 편집장실로 향했죠. 특별 취재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 쇼트트랙에 대한 심층 취재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편집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얼빈 아시안게임 전에 그들의 비밀을 파헤쳐보자는 거군요. 좋습니다. 한 달 정도면 충분할까요? 취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난 20년간의 한국 쇼트트랙 기록을 모두 살펴봤죠. 올림픽, 세계선수권, 월드컵 등 주요 대회 성적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성장 과정이 궁금했거든요. 한국빙상연맹에 연락도 취했습니다. 어린 선수 육성 시스템부터 대표팀 훈련 과정까지 모든 것을 보고 싶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흔쾌히 취재에 응해주었죠.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취재 계획을 다듬었습니다. 크게 3가지를 파헤치고 싶었죠. 첫째, 어린 선수들은 어떻게 발굴되고 육성되는가? 둘째, 그들만의 특별한 훈련 방법은 무엇인가? 셋째, 포기를 모르는 정신력은 어디서 오는가? 동료 기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비결을 꼭 알아와요. 어떻게 그렇게 강한 선수들이 계속 나오는 건지 정말 궁금해요. 모두가 한국 쇼트트랙의 비밀에 관심이 있었죠. 비행기 안에서 지난 취재들을 돌아봤습니다. 20년 동안 수많은 선수와 대회를 취재했지만 이번처럼 설레는 적은 없었던 것 같았죠. 한국 쇼트트랙의 모든 것을 파헤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번 취재는 특별할 거라고. 하얼빈 아시안게임 전에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라고. 한국 쇼트트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 거라고 말입니다. 서울의 첫 취재지는 한 실내 빙상장이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아직 동이 트기도 전이었지만 빙상장은 이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박진우 감독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미래를 만드는 현장이죠. 감독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빙상장 안으로 들어서자 날카로운 얼음 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죠.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어린 선수들이 놀라운 속도로 얼음을 가르고 있었으니까요. 더 낮게, 자세를 더 낮춰.
박진우 감독의 외침이 빙상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들은 지친 기색도 없이 감독의 지시에 즉각 반응했죠. 매일 이렇게 새벽부터 훈련하나요? 제 질문에 박진우 감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강요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스스로 원해서 하는 거죠. 빙상장 한편에서는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졸린 기색 하나 없이 열정적으로 메모를 하고 있었죠. 한 학부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아이가 직접 하고 싶다고 했어요. 텔레비전에서 최민정 선수 경기를 보고는 눈을 반짝이더니 다음 날부터 쇼트트랙을 배우고 싶다고 조르더라고요. 훈련은 체계적이었습니다. 기초 체력 운동으로 시작해서 스케이팅 자세 교정, 스피드 훈련까지. 심지어 이론 교육도 진행됐죠. 코치진들은 아이들에게 물리학적 원리까지 설명했습니다. 코너링의 원리를 이해해야 제대로 된 주행이 가능해요. 한 코치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아이들의 태도였습니다. 누군가 넘어지면 다들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죠. 하지만 금방 일어나 괜찮아요. 라고 외치면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한 남자아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박지원 선배님처럼요. 그 아이의 눈빛에서 단순한 동경을 넘어선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 놀랍게도 아이들은 도시락을 먹으며 다음 훈련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오늘 코너링이 잘 안 됐어. 오후에 더 연습해야겠다. 마치 프로 선수처럼 자신의 부족한 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죠. 오후 훈련은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팀을 나눠 모의 경기도 치렀죠. 놀라웠던 건 경기 중의 예절이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치열하게 경쟁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기술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박진우 감독이 말했습니다. 인성과 예절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훌륭한 선수가 되기 전에 먼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니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훈련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몇몇 아이들은 여전히 빙상장을 떠나지 않았죠. 조금만 더 연습하고 싶어요. 그들의 열정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국가대표가 될 순 없습니다. 박진우 감독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죠.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루 취재를 마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강함은 이런 곳에서 시작되는 거였죠.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는 기초와 열정,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시스템.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됐습니다. 왜 한국이 세계 최강인지, 어떻게 그토록 완벽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 비결은 바로 이런 탄탄한 뿌리에 있었던 겁니다. 어린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본 다음 날 저는 진천 선수촌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훈련 현장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죠. 어제 본 아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세계 최강으로 완성되는지 궁금했습니다. 대표팀의 훈련은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놀라웠던 건 기초 훈련부터 시작한다는 점이었죠. 최민정, 박지원, 김길리 선수도 기본 자세부터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기초부터 시작합니다. 대표팀 코치의 설명이었어요.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라도 기본이 흔들리면 안 되죠. 기초가 곧 실력입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선수들은 태블릿 PC로 자신의 동작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과학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훈련이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코치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코너링 때 각도가 0.5도만 달라져도 기록이 크게 차이 납니다. 우리는 이런 작은 차이까지 연구하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전술 훈련이었습니다. 단순한 스피드가 아닌 상대방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대응하는 연습이었죠. 마치 체스 게임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쇼트트랙은 머리로 하는 경기예요. 최민정 선수가 말했습니다. 순간의 판단이 승패를 가르죠.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황을 시뮬레이션합니다. 계주 훈련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선수들은 말 한마디 없이도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죠. 교대하는 순간의 타이밍은 마치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이건 마치 춤과 같습니다.
박지원 선수의 설명이었어요. 파트너의 호흡을 읽어야 해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죠. 언제 교대할지, 어떤 전략으로 나갈지. 훈련장 한편에는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GPS 트래킹 시스템으로 선수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심박수와 근육 피로도까지 체크했죠. 과학적인 훈련이 중요합니다. 대표팀 트레이너의 설명이었어요. 각 선수의 컨디션을 데이터로 관리하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코너링 기술 훈련이 시작됐을 때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선수들은 마치 얼음과 하나가 된 듯했죠.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모습이 경이로웠습니다. 코너링은 과학입니다. 코치가 설명했습니다. 물리학적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해요. 원심력과 구심력의 균형, 그리고 그 사이에서 찾아내는 최적의 각도까지. 오후 훈련은 실전 같은 모의 경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실제 경기처럼 치열하게 경쟁했지만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도 잊지 않았죠. 우리는 라이벌이면서 동료입니다. 김길리 선수의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서로가 있기에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경쟁은 우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죠. 하루의 훈련이 끝나갈 무렵 선수들은 다시 영상 분석실로 모였습니다. 오늘 훈련의 모든 장면을 되짚어보며 개선점을 찾았죠. 매일 이렇게 분석하고 또 분석합니다. 감독의 말씀이었어요. 완벽해 보이는 동작도 항상 개선의 여지가 있어요. 우리는 그 작은 가능성까지 놓치지 않으려 하죠. 취재를 마치며 깨달았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강점은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에 있었던 거죠. 그들은 타고난 재능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연구와 혁신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을 따라잡지 못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그 비결은 바로 이런 치밀한 과학적 접근에 있었던 겁니다. 대표팀의 과학적인 훈련을 취재하고 난 후 저는 또 다른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시스템이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테니까요. 정신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박진우 감독의 말씀이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억하시나요? 그때의 경험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때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편파 판정으로 인해 억울하게 실격당하는 순간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은 무너지지 않았죠. 오히려 그 상황을 더 큰 동기부여로 삼았습니다. 저희는 억울함을 분노로 표출하지 않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말했습니다. 그 에너지를 훈련에 쏟아붓죠. 더 강해져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실력을 보여주는 것, 그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대표팀의 심리훈련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특별한 훈련이 진행되고 있었죠. 선수들은 극한의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며 정신력을 단련하고 있었습니다. 넘어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일어나서 끝까지 달리세요. 코치의 외침이 이어졌습니다. 선수들은 실제로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는 훈련을 반복했죠. 박지원 선수의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패야말로 최고의 스승이니까요. 넘어질수록 더 강해집니다. 심리 상담실도 있었습니다. 선수들은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정신적 건강을 관리했죠. 압박감을 이겨내는 것도 실력입니다. 심리 상담사의 설명이었어요. 김길리 선수는 자신만의 비결을 들려줬습니다. 경기 전에는 항상 최악의 상황까지 상상해요.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장면도 함께 그리죠. 그러면 실제 경기에서 어떤 상황이 와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팀워크였습니다. 누군가 힘들어하면 동료들이 먼저 다가가 위로했죠. 우리는 가족 같은 존재예요. 서로가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박진우 감독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정신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쌓아온 거죠. 실제로 선수들의 표정에서는 강인함이 느껴졌습니다. 힘든 훈련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고 실수에도 좌절하지 않았죠.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메달을 따기 위해서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최민정 선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흘린 땀의 가치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선수들은 모여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대화에는 승리에 대한 집착이 아닌 성장을 향한 갈망이 담겨 있었죠. 중요한 건 메달이 아닙니다. 박진우 감독의 마지막 말씀이 오래 남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에서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취재를 마치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정신력은 단순한 의지가 아닌 하나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에게 포기란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가는 길만이 있을 뿐이었죠. 이제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지, 어떻게 늘 더 강해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은 바로 이런 불굴의 정신에 있었던 겁니다. 하얼빈 헤이룽장 빙상훈련센터에 도착한 순간 긴장감이 공기처럼 느껴졌습니다.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이 시작되기 직전이었죠. 한국과 중국의 숙명의 대결이 펼쳐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취재진들의 자신감이 대단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홈 2점이 있으니까요. 한 중국 기자가 제게 말을 걸었죠. 한국이 베이징 올림픽의 악몽을 다시 한번 맛보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한국 대표팀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박진우 감독과 선수들의 표정에서는 어떤 불안도 찾아볼 수 없었죠.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기만 하면 됩니다. 박진우 감독의 말씀이었어요. 외부 환경에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실력으로 증명하면 그만입니다. 경기장의 분위기는 확실히 부담스러웠습니다. 관중석은 붉은색 옷을 입은 중국 응원단으로 가득했고 한국 응원단은 소수였죠. 하지만 태극기를 든 그들의 함성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최민정 선수가 준비 운동을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죠. 베이징에서의 교훈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더 강해진 모습을 보여드리겠어요. 박지원 선수도 차분하게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판정이나 다른 요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갈 뿐이에요. 그의 말에서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중국 대표팀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홈 2점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죠. 관중들의 함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보이시나요? 한국 코치진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도 우리에겐 훈련의 일부예요. 오히려 더 집중할 수 있죠. 김길리 선수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이 모든 소음이 들리지 않는 듯 자신의 루틴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완벽한 평정심이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마지막 팀 미팅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박진우 감독의 목소리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죠. 이제 그동안 준비한 것을 보여줄 시간입니다. 선수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긴장감은 찾아볼 수 없었죠. 오직 승리를 향한 강한 의지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을 수없이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코치진의 설명이었어요. 선수들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실전에서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첫 경기를 앞두고 관중석의 함성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표정은 변함없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이죠. 우리는 이미 더 큰 압박도 이겨냈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환경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드디어 첫 경기의 시작을 알리는 심판의 호루라기가 울렸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이 또 한 번의 역사를 써내려갈 순간이 다가온 것이죠. 저는 취재석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한국과 중국의 대결, 그리고 그 속에서 펼쳐질 드라마를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자 500m 결승전이 시작됐습니다. 최민정 선수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최초의 500m 금메달이었죠. 출발선에 선 최민정 선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B-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선수들이 순식간에 얼음 위로 튀어나갔죠. 중국의 선수가 빠르게 선두로 치고 나왔습니다. 중국 관중들의 함성이 경기장을 뒤흔들었죠. 하지만 최민정 선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 바퀴를 남기고 완벽한 타이밍을 노렸죠.
마지막 코너링에서 바깥쪽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 관중들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놀라운 추월입니다.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 선수 나란히 금, 은, 동 결승선을 통과했죠. 한국 최초의 500m 금, 은, 동메달이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남자 1000m 경기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박지원 선수가 중국 선수와 접촉하며 뒤로 밀려났죠. 중국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이제 끝났다. 옆자리에 중국 기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한국 선수들에게 포기란 없다는 것을. 박지원, 장성우 선수의 추격이 시작됐습니다. 한 바퀴, 두 바퀴. 놀라운 속도로 앞선 선수들을 하나씩 따라잡았죠. 마지막 코너, 믿을 수 없는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완벽한 안쪽 추월이었습니다. 장성우, 박지원 선수는 마치 간격이 없는 것처럼 선두 중국 선수의 안쪽으로 파고들었죠. 중국 관중들의 함성이 순식간에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성우 선수, 금메달입니다. 아나운서의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역전승이었죠. 이것이 바로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이라이트는 혼성계주였습니다. 최민정, 김길리, 박지원, 김태성이 한 팀이 되어 출전했죠. 첫 바퀴부터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중반, 한국팀이 중국 선수와 접촉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관중들은 숨을 죽였죠. 하지만 한국 선수들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꿨습니다. 놀라운 팀워크입니다. 해설위원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선수들은 마치 하나의 몸처럼 움직였죠. 교대할 때마다 더 빨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마지막 바퀴, 중국의 에이스가 총공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최민정 선수가 이를 막아냈죠. 결승선까지 그대로 달려 금메달을 확정지었습니다. 취재석에서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모든 것이 담긴 완벽한 경기였죠.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기 후 최민정 선수의 인터뷰가 기억에 남습니다. 불리한 상황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에요. 중국 코치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실력은 진정 대단하군요. 우리가 더 배우고 발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날의 경기를 지켜보며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강함은 단순한 기술이나 체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력, 팀워크,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였죠. 경기장을 나서는 선수들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결과를 얻은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한 강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왜 세계가 한국을 두려워하는지, 어떻게 그들이 계속해서 정상의 자리를 지키는지. 오늘의 경기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믹스드존은 전 세계 취재진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가 한국 선수들의 인터뷰를 원했죠. 놀라운 경기력의 비결이 궁금했던 겁니다. 중국의 선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실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특히 최민정 선수의 마지막 추월, 그건 예술이었어요. 저도 그런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중국 코치진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수년간 한국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웠죠. 그들은 항상 한 발 앞서 있어요. 이탈리아 취재진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신은 한국팀을 취재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저런 완벽한 경기가 가능한 걸까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힘은 시스템에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어린 선수 발굴부터 과학적 훈련, 정신력 강화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최민정 선수와의 인터뷰는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의 힘은 끊임없는 혁신에 있어요.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죠. 그게 한국 쇼트트랙의 전통입니다. 박지원 선수의 말도 의미심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술을 분석하려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 곳에 있죠. 바로 우리의 정신력과 팀워크입니다. 국제빙상연맹의 관계자들도 감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쇼트트랙의 교과서가 되었어요. 그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준을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회기술위원회의 분석 자료도 놀라웠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코너링 스피드, 추월 성공률, 팀 호흡도 모두 압도적이었죠. 수치로도 증명된 실력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쇼트트랙은 하나의 문화가 되었습니다. 한 스포츠 평론가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하나의 예술로 승화된 거죠. 경기 후 기자회견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한국의 비결을 알고 싶어 했죠. 그때 김길리 선수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결이요? 그건 바로 우리의 시스템이에요. 어린 선수들부터 국가대표까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죠. 이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대표팀이 이미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그들은 이미 새로운 도전을 위해 움직이고 있었죠. 우리는 결코 현재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박진우 감독의 말씀이었어요. 오늘의 승리는 내일의 도전을 위한 발판일 뿐이죠. 한국 쇼트트랙은 계속 진화할 겁니다. 취재를 마무리하며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의 어린 선수들은 이번 대회를 지켜보며 더 큰 꿈을 키우고 있었죠. 우리도 언젠가 저 자리에 설 거예요. 한 꿈나무 선수의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선배들처럼 되는 게 제 꿈이에요. 아니, 더 강해질 거예요. 이제 세계는 알게 됐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단순한 강팀이 아니라는 걸요. 그들은 이 스포츠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선구자였습니다. 마지막 인터뷰에서 만난 어린 선수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우리에겐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시스템과 열정이 있죠. 한국 쇼트트랙의 미래는 더 밝을 거예요. 하얼빈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취재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쇼트트랙의 모든 것을 취재했죠. 어린 선수들의 훈련부터 세계를 제패한 순간까지. 이제 한국 쇼트트랙을 이해하셨나요? 박진우 감독이 제게 마지막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해한 걸까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그들의 성공 비결을 찾으려 했던 저의 모습이 어렸어 보였죠. 이제는 압니다. 한국 쇼트트랙은 비결이나 기술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한국은 쇼트트랙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하나의 문화이자 예술이 되었죠. 새벽 훈련장에서 만난 어린 선수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보았던 순수한 열정, 포기하지 않는 의지, 그리고 그들을 이끄는 체계적인 시스템까지. 대표팀의 과학적인 훈련도 기억났습니다. 단순한 반복이 아닌 끊임없는 혁신과 발전을 추구하는 모습. 그들은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죠. 세계는 한국을 따라하려 할 겁니다. 제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죠. 한국의 쇼트트랙은 멈추지 않습니다. 하얼빈에서 본 그들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최민정의 완벽한 레이스, 박지원의 투혼, 김길리의 우아한 질주.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팀워크까지. 이제는 압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왜 한국이 쇼트트랙의 최강자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지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으로 빙상장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어린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에서 한국 쇼트트랙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도하실 건가요? 박진우 감독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실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쇼트트랙 그 자체라고요. 취재를 통해 본 한국 쇼트트랙은 하나의 거대한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어린 선수들의 꿈과 열정이 밑그림이 되고 과학적인 훈련 시스템이 색채를 더하며 강인한 정신력이 완성도를 높였죠. 비행기 안에서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쇼트트랙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들은 단순히 경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포츠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창밖으로 하얼빈의 설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진정한 모습.
그들의 열정, 투혼, 그리고 끝없는 도전 정신이 이제 세계는 한국을 쫓아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저 너머를 바라보고 있다. 제 기사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한국 쇼트트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 20년 취재 생활 중 가장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한 스포츠 강국이 아닌 하나의 완성된 예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술의 이름은 한국 쇼트트랙이었습니다. 토론토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쇼트트랙은 한국과 함께 진화할 것이라고. 그들이 있는 한 이 스포츠의 미래는 더욱 빛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노트북을 열어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쇼트트랙 스포츠를 넘어선 예술 이보다 더 완벽한 제목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전 세계를 뒤흔드는 감동을 선사하는 쇼트트랙의 선수들이 만들어질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하지만 또 한편으론 그들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온 국민의 꺼지지 않는 응원이 느껴집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참으로 한국인의 저력을 느낄 수 있는 사연이었어요. 스포츠로 온 국민을 단결시키는 한국인 감동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의 눈물 채널의 하늘솜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은 채널에 큰 도움을 줍니다.